내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혼자 하는 것만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여수에 와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남한테 상처 주는 일도 너무 많고, 또 내가 주는 상처 때문에 반대로 내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가능한 한 혼자 오래 있는 게 나한테는 행복해요. 혼자 책 보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아무튼 근데 정말 주체적인 자기 세계를 갖는 것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 공간을 갖게 되면 창조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공간이 있게 되면 주체적인 사유가 가능해지고, 남들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고, 선순환이라는 사람에 따라서 공간에 큰 의미를 안 두고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 세계가 내 공간이다. 그것도 뭐 좋은. 여수에 와 있는 이유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훨씬 싸서 그래.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나는 교수도 그만뒀으니까. 서울에서 사는 돈에 비하면 정말 5분의 1도 안 들어요. 또 그냥 사람들 안 만나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돈이 다 세이브 돼요. 그 돈은 난 다 책을 사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나오죠. 내가 자꾸 공부하고 뭐 이런 거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내 책을 읽어주고 교감해주면 되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수에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여수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원래는 제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제주도 가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이제 은퇴한 친구들도 막 있고, 또 뭐 맨날 저녁 때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럴 것 같더라고요. 여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왔어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바다가 주는 공간감이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내 시선이 끝도 없는 곳을 향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독일에 있는 좀 약간 그 비즈니스를 잘 하는 지식 비즈니스맨이 만든 단어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리고 독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는 노동조합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내 가설은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말타는 처녀나 지원하는 거를 창조경제라고 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거에 맞는 미래의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막 사용하게 된 거예요. 과도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들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 버킷블러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창조라는 단어는 유효하고,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니고 지식 편집의 시대인 거예요. 지식혁명의 시대인 거예요. 무슨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세계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현상들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행위 가능성을 넓혀주는 지식 편집의 시대다. 편집 방법론 제기해주는 에디톨로지가 그래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창조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고민을 해보니, 이미 있는 것들을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편집보다 더 좋은 개념이 있을까? 누구나 창조적이 될 수 있다. 단 창조 방법론을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적으로 편집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에디토리얼입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배운 거는 이제 독일 유학할 때예요.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연구 계획서를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쭉 보더니 내용 다 좋아. 근데 네 이론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론은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쫓겨났어요. 어떻게 네 생각도 없이 논문을 쓸 생각을 하냐. 독일 애들 도대체 자기 이론을 어떻게 만드는가, 도서관에서 애들 공부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독일 애들은 노트 필기를 안 하고 카드에다가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을 쓰고 이건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를 위에다 제목을 달아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게 창조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교육받을 때 노트 필기 뭐 300페이지를 한다면 그냥 쭉 베끼는 거예요. 그냥 쭉. 독일 애들은 뭐 카드로 한 열 몇 장 만드는 게 다예요. 그런데 누가 더 생산적이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독일 애들은 그 카드 모아놓은 거를 뽑기 시작해. 그걸 다 찾아오면 그게 내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의 편집이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놓는 거, 그걸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식의 카드를 써서 지식을 정리하듯이 내 관점을 가지고 정보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느냐,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지느냐,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일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내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메타 언어들을 만들어내는가. 자, 이건 프로이드의 의자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그냥 찍어요. 잘라서 내 에버노트에 이렇게 공유시킵니다. 카우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무의식, 의식 이런 관계들로만 설명을 하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카우치가 왜 중요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 에버노트에 갖게 되면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데이터 관리와 메타 언어들의 창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컴퓨터부터 해서 보다시피 난 모니터를 큰 거를 2개를 써요. 모니터를 6분할 해갖고 독일 구글, 일본 구글, 한국 구글,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띄워놓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독일 구글에서 찾는 거하고 일본 구글에서 찾는 거하고 한국 구글에서 찾는 거하고 각 언어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틀려요. 요 다른 2개만 비교해도 왜 다른가만 내가 설명할 수 있어도 엄청나게 창조적인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에필로그는 구체적으로 그런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